오늘은 제가 작년에 무려 아마 200억이 넘게 소득을 올린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임영웅 씨의 사주를 풀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다면은, 나이 30세에 미스터 트롯 진이 됐습니다. 그때가 경자년이었고요. 31세 때는 별빛 같은 나이 사랑하라 트로트 곡이 음악방송 1등을 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32세 I am Hero라고 해서 이 앨범 발매했는데 역대 남자 가수 최고 기록을 아마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30세 미스터 트롯, 31세 별빛 같은 나이 사랑아, 그리고 32세 I am Hero, 이렇게 정말 뛰어난 8군의 기록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주를 푼다면요, 여러분들 먼저 태어난 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한여름에 태어난 정화입니다. 여러분들, 한여름에 태어난 정화다, 이 사주는. 그럼 용신이 뭐냐면요, 한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우로, 조우용신으로, 조우로 용신은 금수가 되는 거예요. 금수. 그렇죠? 조우로 금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업부용신 문대면, 이렇게 이제 사유합이 돼요. 사유합금으로. 오미 화국이 되는 거예요. 오미 화국이. 그리고 정화의 간목인데 신금이 있고 사유합금 기토가 있으니까 정화신강입니다, 여러분들. 정화신강은 맞아요. 정화신강. 근데 아주 강한 불이라기보다는 조금 덜한 불이에요. 덜한 불.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통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인생이 풀리면요, 발복하는 사주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통사주. 적초수책에서는 유통사주가 가장 좋은 사주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학 공부할 때 격구 있고 신살 있고 이렇게 등등 있는데, 적천수는 격구를 믿지도 않고 신살도 믿지 않고, 여기서 유통사주, 그러니까 생극조화로 보는 거예요. 생극조화로. 그래서 생하고 생한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럴 때 이 사주를 뭐한다? 유통사주, 규격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격사주다. 자, 여기서 목생화, 그렇죠? 간목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불로 가고, 불은 나무를 좋아하니까, 나무가 있어야 불이 떼어지니까 목생화. 나무는 불로 가고, 다시 불이 있으면요, 땅을 데워서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토로 가고, 다시 광물은 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흙에서 나와요. 또 토생금하고, 이렇게. 또 토생금에서 이게 사유합이 되니까 재물의 그릇이, 신강사주의 용신은 재거든요. 신강의 용신이 재인데 여기 신금이 이렇게 있고 또 사유합도 있으니까 한번 풀리면요, 이 사주는 재물의 그릇이 크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 크면서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재물이 그냥 크기만 하면요, 그건 재다신약이라서 운이 올 때 잡고 운이 없으면 나가는 건데, 이 사주는 재다신약이 아닌 거죠. 대신에 재 크기가 사유합이 되고 신금이 되니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주는 직업 택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녀가 중2, 3학년 됐을 때 적성이 뭔지, 또 얘가 장래 커서 어떤 직업을 택할지를 미리미리 잡고 미리미리 가이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나이 30이 돼가지고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하지 못했을 때는요, 일생이 공고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사주에 직업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일생이 평탄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남자 사주의 재는요, 그 재가 바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재는 처가 되는 거고 편재는 세컨드가 되는 건데, 애인이 되는 건데, 그 재가 약하다, 재가 귀신이다, 그리고 귀신이더라도 운에서 와서 재가 발복을 하지 않는 상황이면요, 결국 여자는 다 떠나게 돼 있다, 다 도망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건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질이 있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해야 신나서 일해야만이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 저는 봅니다. 아마 우리 뭐라도 정지훈 씨 같은 그런 큰 재벌이나 뭐 하나의 뭐 김승현 씨 같은 그런 재벌들은 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아마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해서 너무나 즐겁게 일했다고 좀 봐요. 즐겁게. 그래서 정지훈 씨 그 자서전을 보면요, 새벽 4시 다시라는 것도 너무나 즐거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행복했다. 자, 오늘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 발생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저는 좀 늦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제가 좀 늦게 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눈을 딱 떴을 때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아, 난 행복하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좀 보고,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철학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증권사에서 국제부장을 했었고, 그리고 뭐 대표이사도 하고 공장도 운영하고요. 그러면서 40대 때 이 역학에 빠져들어서 정말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오로지 너무 재밌어서, 어떤 때는 아마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할 정도면 차라리 사법고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역학이, 이 명리학이 너무나 저한테는 재미있었던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뭐 날밤을 새기도 하고, 또 뭐 중국 저자가 쓴 거나 뭐 일본인 저자가 쓴 게 번역한 게 혹시 서점에 나오면 그걸 죄에 구입해가지고 읽으면서 항상 그 어떤 퀘스천을 갖고, 그리고 제가 미국 여행 갈 때, 미국에서 잡지를 꺼냈는데요. 그 잡지에 보면 American 100 Actor 이렇게 나와요. Actor, Actress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100명의 그 배우들의 그 양력이 나오는 거예요. 양력이. 거기에 근데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사람의 지나간 일생과 현재가 나오면서 거기에 그 사람의 양력 생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양력 생일이. 여러분들 신은 없어도 돼요. 크게 보면. 그래서 그 양력 생일 가지고 저는 왜 그 책을 내가 잡지를 샀느냐. 그 양력 생일을 제가 그 옛날, 아마 한 20년 전에 그 옛날에 그거를 다 사주 본 거예요. 그 100명을. 그리고 사주를 보고서 그 사람이 나온 그 히스토리의 과거와 사주에 나온 그 과거를 다 대입을 해본 거예요. 대입을.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요. 거기에 제가 주안점 뭐였냐면, 과연 서양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닌데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그 태어난 날짜로 과연 사주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를 이 시간을 한국식으로 역산해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을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아마 어떤 일본인 역학자가 쓴 책도 읽었었고요. 그 역학자의 이름이 기억은 안 나죠. 너무나 오랜 세월이라서, 그 역학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태어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시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00명을 쫙 훑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결론 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에서 태어난 그 날씨를 보는 거다. 한국으로 역사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1984년인가 뭐 백투더 뭐 1984인가 뭐 그런 영화 있었어요. 거기에 그 아주 어린 그 배우가 테이트를 쳤는데, 테이트 쳤습니다. 그 사람의 생일을 보고 사주 본 느낌이 뭐냐? 야, 이 사람 앞에 없구나. 30대 게임 끝이구나 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사람 인생을 한번 보시면요, 30대 끝났습니다, 그냥. 어릴 때 그렇게 투쳤는데, 그다음부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자, 그래서 이 직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 적성검사 봐가지고 또는 중3 때 적성검사 보고 고1 때 적성검사 봐서 묻니까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보다 제가 하는 게 100배는 더 정확해요. 100배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100배는 더 정확하다. 자, 그래서 직업을 잘 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임용웅 씨 사정은 특징을 제가 한번 하나씩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자, 용신 찾았죠? 용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찾는데 보니까 귀신이 화는 한데 화가 아주 강하지 않아요. 원래 병화,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정말 센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양과 음을 얘기할 때 가장 극양을 병화라고 가장 극음을 개수를 하는 거예요. 개수는요 아주 음한 물이라서 경금이 개수를 만나면 금이 약간 녹이 쓰는 거예요.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씨 밀어주고 국회의원 됐지만 그 공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금이 개수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꾸로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경원이가 그걸 언제 깨달을까요? 아마 죽어서도 못 깨닫습니다. 왜? 그건 태어난 본성이거든. 그래서 그게 바로 궁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진생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이를 보면 거꾸롭다. 뭔가 잘 된 것 같았는데 이게 삑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경금은 금이고 개수는 물이니까 금생수니까 역시 보살편 줍니다. 돌봐주는데 마음은 가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왜? 경금은 칼인데 칼이 개수란 아주 음한 물에 당버질 때는 이 금이 녹이 쓰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야지 않겠느냐. 금생수니까 보살피는데 이게 리턴이 별로 좀 찝찝한 거야. 그래서 경금이 개수를 돌봐줄 때는 리턴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걸로 끝내는 거지. 뭐 거기서 이 친구가 너가 뭐 성공하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하늘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선행을 쌓았다. 그러니까 나의 업보를 하나씩 소멸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우리 임용훈 씨의 특징은 뭐였다? 제가 설명했죠. 유통사주라는 아주 길한 사주다. 자, 두 번째요. 무관사주예요, 무관사주. 여러분들, 무관사주는요, 제 멋대로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근데 이 무관이 장점이 뭐냐면 예술가라든가 또는 사업가한테는 무관이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퀘스천 할 수 있어요. 아니, 임용훈 가수가 기부를 그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무명 때부터요, 2016년인가에 난방이 안 된 방에 살면서도, 그래, 자기가 힘들면서도 연탄 나르기 봉사까지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이 사실 놓고, 이게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또 의문도 들었어요, 사실은. 의문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2022년 1월 달에, 그, 고속도로인가, 그런 하이웨이가 비슷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쓰러진 거예요. 그때 아무 연고도 없는 누군가가 나서서 많은 차가 지나갔죠. 많은 차가. 근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무 무연고의 사람이 나서서요. 그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심폐소생을 하고 그리고 옷을 덮어주고 그리고 앰뷸런스 와서 실어 나를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가 신원을 조사를 했더니 누구였다? 바로 임영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구나. 이것도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지. 여러분들 스토리 뭐야? 만들어진 거 허구고 팩트 뭐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니 근데 무관이라며 무관은 제멋대로 하는 기질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자 근데 무관이 차라리 이 사주는 더 나은 거예요. 이 사주의 구조를 보면. 자 왜 그러냐? 정화 옆에 여러분들 정화 옆에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이거에 뭐냐면 정인이라 해서
올바른 마음을 나타내. 선량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게 정인이 일간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딱 있다. 그래서 이 월간에 있다든가 월지에 있다면요. 일단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바른 사람이구나. 좀 선량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편자에서 돈이 선량한 마음보다 더 뒤에 있는 거예요. 자, 8글자에서 이명을 나타내는 건 이 정화거든요, 정화. 근데 선량한 마음이 이 돈을 제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명웅 씨의 사주를 보면요, 돈보다 뭐다 선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위키라든가 위키백과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서술이 돼 있어요. 이명웅 씨는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좀 맞다. 왜? 돈이 밀려 있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 태어난 일간에서 가까운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까운 게. 그러니까 일간에서 만일에 선량한 마음이 바라붙어 있고 돈이 뒤면요,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마음인 거지 돈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착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관인 물이 어설픈 자리 위치에 차지하면요, 오히려 망가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역학 공부 열심히 했다고, 막 해봐야,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이 경우는 무관이 더 낫다라는 거야. 자, 양심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돈보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해서 화생토,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인데, 이 기토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자, 정화가 마이너스 극이고, 기토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 뭐냐, 이걸 식신이라 해요, 식신. 식신은 뭐예요? 먹을 시계, 먹을 시계 신신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또는 말을 예의범절 있게, 매너 있게, 착하게 얘기한다는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식신이라 하는 거죠. 식신.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는 그렇게 매너를 보이고, 또는 그렇게 말을 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 노력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만일에 정화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이걸 상관이래요. 상관. 여러분들 상관은 뭐냐면 상이 상할상자예요. 상할상자. 이 상관이 어떤 뜻이냐? 말을 현란하게 하는 거야. 때에 따라서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도. 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식신이 있는 사람은 말이 많지는 않지만 이쁘게 하고 착하게 하고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상관 있는 사람들은 수다스러울 수도 있고 말을 현란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현란하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돈을 벌려는 그 태도가 굉장히 예의범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말도 아주 이쁘게 하는 거야, 대중들한테.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보인다. 이게 식신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화생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이 유금이 뭐냐면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마이너스일 때는, 일간이 마이너스일 때는 그걸 편제라 해서 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돈 유금이, 그쵸? 사까지 딱 만나서 사유합이 되니까 더 큰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사주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이쁘게 먹어서 하늘이 나한테 큰 돈을 내려줬다. 막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것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 한다? 식신생재라고 그래. 이거를 식신이 생재한다. 근데 여기서 이 식신이요. 이 식신이 목생화 화생토로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운을 확 받거든, 천간에서. 그리고 그 받은 기운을 가지고 토생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식신생재에서 굉장히 규격인 거야. 제가 볼 때 귀한 사주다. 이 사람은 상당히 선량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을 한다 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굳이 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선량한 마음도 있고 말도 이쁘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게 아니고
사주를 있는 대로 푼다고 보시면 돼요. 있는 대로 내가 이 사주를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무관사주지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자, 또 한 가지. 이게 말하는 복이 있는 거야. 그건 뭐야? 가수하면 잘 되지 않겠어요? 이쁘게 노래한단 말이야. 호감을 주고 사람들한테. 상관은 뭐다? 현란하지만 뭔가 좀 부담스러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착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말재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느냐 보고. 이렇게 식신인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를 조목조목 이쁘게 하는 거예요. 수다스럽지도 않고. 근데 이게 천간 간목이 시작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으로 하는 유통사주니까 아주 귀한 거죠. 아주 귀한 거죠.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언젠가 때가 오면요 발복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끈질기게 버틴 적도 많아요. 그리고 사는 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야. 저는 제가 5년 전부터 유튜브 시작해서 사주 유튜브를 해서 그 사주 유튜브가 저의 그 어떤 인생길에 하나의 그 어떤 뭐랄까 사업이 되고 수단이 되고 이런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주 풀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몇 년 공부했지만요 한 번도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이거 시작을 했을 때, 사주 유튜브 시작했을 때, 저는요, 문재인을 비난하려고 한 거예요. 문재인, 이재명 같은 인간들을 비난하려고. 이런 인간이 받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사주 유튜브를 한 거예요, 유튜브로. 근데 왜냐면, 그냥 정치인 얘기하기에는요, 이게 뭐,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사주 풀면서 하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제가 사주로 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사주 같은 경우.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담 요청도 오고, 또 강의도 오고 해서, 참, 요새는 이제 가끔마다 이제 자면서 그런 생각해요. 참,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한 치 앞도. 근데 제 운이 올해부터 여러분들 편인운이 오는 거예요. 편인의 운, 대운이. 10년짜리 대운이 제가 무신대운인데, 무토가 제가 경진일생이거든요. 경진일생의 월지는 축월이라서, 축월에 경금이니까 편인을 깔았고, 정인을 깔았고, 경진이니까 진토 편인을 깔았으니까, 나름대로 선량한 마음과, 그리고 항상 의심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역학자의 하나의 요건은 돼요. 근데, 올해부터 제가 무신대운이 오거든? 그 무토가 오니까 바로 토생금으로 편인이 운인 거예요. 이 대운이.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편인의 운이 오니까 내가 40대에 역학 공부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주를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역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뭐 돈을 떠나서 수양이 되고 또 수양을 떠나서 여러분들 늙으면요 외로워요. 늙으면 외롭다고. 누가 찾아오냐고. 아무도 안 찾아요, 여러분들. 늙으면. 네? 아마 제 유튜브 보시는 70대 분도 제 말에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늙으면 손자손녀 다 피하고요. 뭘 줘야만 돼, 반드시. 뭐를 줘야 오지? 주지 않으면 찾아오는 리가 없다. 근데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역학을 공부하면요. 사주를 봐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의 특징을 유통사주이고 무관사주인데 재가 커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운이 나쁘잖아요. 운이 나쁘잖아요. 그럼 뭐야? 몸 줄래 돈 줄래가 되는 거야. 운 나쁠 때. 그럼 운 나쁠 때 몸 줄래 돈 줄래야 되는 진실을 안 되면요. 운이 나쁠 때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바로 뭘 한다? 기부해야 돼. 기부. 그것이 바로 액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액땜이. 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완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자기가 어떤,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기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부가 뭐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운이 나쁘면 몸이 강탈당하고 돈이 강탈당하는 거예요. 강탈.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기분 뭐야? 내가 자발적으로 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액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양의 재벌들이 역사 기포에 보면은, 그쵸, 여러분들? 갑자기 망하는 재벌은 거의 없어요. 끝까지 이어집니다. 100년, 200년. 그게 바로 뭔가 기부 문화라는 거예요, 재벌들. 기부 문화. 하늘이 아는 거지. 기부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임영웅이가 이렇게 좋은 사주 가졌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사주가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또 남들은 많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돈도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느냐? 첫째, 가수라는 직업이 사주에 맞고, 둘째, 바로 어릴 때부터 남 모르게 기부한 거예요. 자기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부한 거야. 처음에 이것이 스토리라고 생각했다가 여러분들 2022년 1월 달에 기사를 보면요. 심폐소생술 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확 도망가지. 네? 도망가는 좀 그렇고 저도 그냥 지나치지. 왜? 저는 일단 뭐랄까, 솔직히 말해서 심폐소생술 할 줄도 모르고, 아마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누군가 해줄 거다. 또 누군가 앰뷸런스 불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지만 이명훈은요, 이렇게 2022년 1월이면 이미 많이 성공할 때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내려와서 심폐소생 한 거야. 그리고 옷 덮어주고 끝까지 버틴 거야, 거기서. 앰뷸런스 모든 게 될 때까지 다 끝내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간 거야. 경찰이 나중에 찾아낸 거예요. 찾아보니까 임영웅이더라, 이 얘기야.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스토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선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야 될 거다. 그래서 그 착함이 하늘이 감동해서 기부라든가 이때, 특히 내가 돈이 있어 기부한 게 뭐가, 그건 좀 그렇죠? 아예 없을 때 기부도 하고. 저는 그래서 하늘이 탁, 그래, 너 돈 벌어 라고 했다고 보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주가 정화 신강이면요, 이 묘에서 발복한 거거든. 묘에서 스타트한 거예요. 묘에서. 그렇죠? 묘에서 스타트했으면요, 원래 신강의 묘가 오면요, 이건 뭐 쓰냐, 이건 물론 이 묘가 이 젖은 나무인 거야. 그러니까 화력이 강하지가 않아요. 물론 묘가 화력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강에 약간 나무가 오면 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대운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유금 있죠? 그 묘유충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깨지는 거잖아? 근데 왜 제가 안 깨졌을까? 간단해요. 자, 이 묘가 미를 만나면요, 묘미 한목으로 여기서 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묘미 한목으로. 그러니까, 묘미함으로 합을 빵 쳐버리니까, 이 묘가, 묘사, 묘유까지 가서 충이 되기엔 너무 먼 거예요, 갈 길이. 그러니까 묘유충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일하는 그 묘유충에서 저 유금이 돈이지 않습니까?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기부를. 그래서 액땜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 묘유충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 묘유충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 사주 볼 때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묘유충만 정확히 안 되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 이렇게 묘가 먼저 미로 합을 친다. 그래서 묘유충의 기운을 약하게 해서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금이 지지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 유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해가 있어요, 이렇게. 묘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해묘 한목을 딱 잡아주죠. 그럼 묘유충 작용이 크진 않습니다. 그럼 언제 크냐면요, 이 유금 앞에 그래서 뭐 자가 있어. 묘가 지나가. 그럼 묘자 그냥 지나가요. 빵 때릴 때 큰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작용할 때는 연월일시 차례로 간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운묘화는요, 대운묘는요,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썩 좋은 건, 대운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묘유충 될 수 있지만, 이 미토가 슬쩍 묘미 한모로 잡아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주에 유금이 있을 때 제가 말한 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앞에서 누가 이걸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만약 안 잡아준다, 막바라서 확 붙어버린다면요, 여러분들 많이 건강에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을 건강에.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사주를 많이 풀어보니까, 인생 법칙이 똑같더라고.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거예요. 그 약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지. 폐병으로 옛날에 폐병 폐렴하면 그냥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쵸? 근데, 페니실린이라는 걸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페니실린을. 그래서 치료제가 나온 겁니다. 저는 항상 믿는 게 뭐냐면은,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약의 가장 근본은요,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자연에서. 여러분들, 산에 사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뭐, 원숭이든 뭐든 다치잖아요? 알아서 약초를 먹는 거예요, 바르고. 이미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동물 그조차도. 그래서 사주를 본다면 이것이 인생이니까 사주에 병이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사주에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반드시 법칙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만 고칠 수 있는 법칙을 활용하기에는 too late. 너무 늦은 경우, 그렇죠? 너무 늦은 경우. 두 번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쉽겠냐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나도 뭐야?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야, 나도.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액땜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액땜. 그래서 역할 공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건 뭐다? 바로 활사주, 여러분들. 활사주. 이 활은 뭐야? 살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것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걸고. 저는요,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사주에 나오는 이런 안 좋은 기운을 피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늘.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면은 나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얘기 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고심하는 게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저 사람이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할 수 있고, 굉장히 비논리적이다, 비논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점지는 그거는 그때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세상 만사 다 100%는 없어요. 확률의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통계에서 말하는 확률의 게임인 거야. 저는 기본적으로 50% 넘는 데면, 50% 넘는 방법이 있다면, 사주의 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50% 넘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해야만이, 그래도,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그래도 남보다는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궁합이 중요한 거를 몰라. 그냥 케미컬 반응만 익히는 거야. 사랑하니까 하다가 여러분들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결혼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결혼하고 6개월, 1년 지나면요. 사랑이라는 게 일단 뭔가 싶기도 하면서 현실에 직시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는 거예요. 궁합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헤어져 사는 거야, 이혼하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 사주를 보고 또 제가 이렇게 사주 유튜브 하면서 종사하다 보니까 야, 이게 여러분들 과부 사주가 있고 호라비 사주가 있는 거예요. 과부 사주와 호라비 사주가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결혼할 때 궁합을 좀 꼭 봤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궁합을 믿질 않아, 애들이. 예? 그래서 가급적 만나기 전에 선제로 이걸 다 잡아서 하지 않으면은 한참 사귄 다음에 너 궁합 나쁘다 어쩌다 이런 말 하면요 역효과만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역효과만. 오히려 반항심만 커지는 거야. 반항심만. 그래서 그럴 때, 저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현명한 대처를 해야겠다. 현명한 대처를. 그리고 사주에서 처덕인 사람들이 있으면요, 웬만하면 그냥 처덕이 있습니다. 사주에서요, 남편 덕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남편 덕이 있어요. 그래서 택일할 때는 그 남편과 처덕을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왕제기할 때 종교를 이유로, 뭐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등등의 이유로, 또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제왕제기의 날짜 잡아서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모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건 아닌 거거든. 제가 수업 사주 보니까 제왕제기의 한 날짜 택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택일 해야 된다. 자세한 건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다른 동에서 뵙기로 하고, 자, 그래서 임용으로 가면요, 참 사제 만나는 직업을 택했고, 그리고 운이 대운은 나쁘거든요. 근데 세운은 좋아요. 세운은 이 경자년인데, 여러분들, 이 경금이 용신이잖아요. 자도 용신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충은 났어요. 좌우충으로. 근데 여기서 화가 기신이거든. 그래서 좌우충이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좌우충에서 쫄 필요는 없어요. 좌우충에서 내가 기신충인지 용신충인지 판단해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좌우충에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다 판단할 때 경자는 아주 좋았다. 그 다음에 30세 신축이에요. 이거 용신은. 축이 되면요, 사유축 금국으로 대박이 터지는 거야, 대박이. 사유축 금국으로 대박이 터진다. 그래서 30대 엄청 좋았고요. 33세에서 이제 이민 개묘인데, 여러분들, 올해 갑진이죠? 갑진인데, 여기 임수는 용신인 거야. 임수 용신. 이는 용신 아니에요. 그죠? 계수 용신인데 묘가 아니잖아요. 임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2년 동안 뭘 했어? 이 사람은 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임묘에 인호하고 요거 묘미 한목이 와서 비겁이 왕해지니까, 그쵸? 인호하고의 묘미 한목 비겁이 왕해지는, 화가 강해지는 거를 비겁이 강해지니까, 이건 뭐냐 하면요, 이건 결혼했으면 이혼수고 결혼 안 했으면 돈이 깨지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명은 어떻게 했다? 선제로 예방을 한 거예요. 뭘로? 기부로. 어릴 때부터 기부했기 때문에 이 비겁의 운, 임묘의 운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운이 나쁠 때 뭐다? 몸줄래 돈줄래인데, 인묘는 비겁을 강하게 하니까 돈이 깨지거나 이혼수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 본인이 가난했을 때부터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나쁜 운이 작용을 안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부도 사주 운을 보고 기부하는 거지 막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이 깨지는 운이 왔을 때, 그래서 돈 깨지고 몸 깨지는 그런 흉악한 운이 올 때 기부를 하는 겁니다. 기부를. 그랬을 때 그거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좀 꼭 알아두시고, 그럼 어떻게 기부하냐는 방법론은요,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건 사주를 봐야지 알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뭐다? 기부로서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부로서. 그러니까 발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올해 갑진년인데, 여러분들, 이 갑목은 쭉 흘러가면서 토가 돼요. 또 그러니까 기토를 더 강하게 해줘. 여기서 여러분 아시지만 신강사주니까 얘가 용신은요, 용신 기토를 기신 갑목이 왔는데 더 크게 해줘. 그러니까 더 잘 되겠죠. 장사가, 사업이 더 잘 되죠. 노래 더 잘 부르죠. 또 갑목은 인수예요. 인수는 아무리 강해도 흉하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보다. 왜?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갑목이 여기 딱 왔어요. 이렇게. 그럼 뭐야? 더 선량해지는 거야. 갑진년은. 아주 복을 타고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을. 복을 타고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복이 어떻게 보면은 선량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또 6월부터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